이번에는 아이템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본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왼쪽에 아이템즈를 눌러서 Add on 아이템을 누르면 됩니다. 제 제목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아이템이 바로 등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지우고 다시 등록해 보겠습니다. 아이템 등록을 누르면 더블링 코어 탭이 열리고요. 타이틀, 서브젝트 같은 15개의 더블링 코어 표준형 메타데이터가 등장합니다. 이 메타데이터의 각 설명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기록을 올릴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미리 기록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미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삼선동이라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 학생들이 찍은 기록을 가지고 실습을 해볼 건데요. A라는 사람이 대문 사진을 5장 찍었고 B라는 사람이 담벼락 사진을 3장 찍었습니다. A와 B는 같은 조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A가 찍은 사진을 한번 볼까요? 대문 사진이 A01.jpeg, A02.jpeg, A03, 04, 05 이렇게 5개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A가. B가 찍은 담벼락 사진을 볼까요? B01.jpg, B02.jpg, B03.jpg 담벼락 사진 3장을 찍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2-3메가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록도 보이는데요. 이건 엑셀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목록을 열어보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데 식별번호, 제목 등 번호와 제목, 그 사진에 대한 설명, 생산자가 A인지 B인지, 그리고 생산 날짜 4월 3일, 4월 4일, 유형은 전부 사진이고 컬렉션은 A가 찍은 사진은 전부 대문, B가 찍은 사진은 모두 담벼락이라는 컬렉션으로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먼저 할 것은 이렇게 폴더에 파일 네임을 일정한 규칙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진의 제목을 붙이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찍을 때부터 부여되었던 뭐 이런 연번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목록의 번호를 적고 그 식별 번호를 파일 네임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여러 장 찍거나 기록을 모은 다음에는 이렇게 식별자를 파일 네임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폴더별로 어떤 컬렉션 단위로 구분을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는 사진이 수십 장, 수백 장이 될 텐데요. 그 중에 가장 적절한 사진을 선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사진을 아카이브 사이트에 전부 올린 다음에 선별을 할지, 컴퓨터 PC 탐색기에서 파일 탐색기에서 미리 선별을 해서 올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파일과 파일 네임 정리된 것과 목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오메카 사이트에 등록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써야겠죠. 이거 화면을 이렇게 나눠서 써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일게요. 제목은 타이틀에 쓰고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립션에 쓰면 됩니다. 생산자는 A군인데요. 생산자는 크리에이터에 쓰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진을 한 명이 찍지 않고 여러 명이 만약에 생산에 관여했다고 하면 add input을 하나 더 눌러서 이런 식으로 복수의 생산자를 등록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리무브를 눌러서 한 명 B군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일자가 보이는데요. 2020년 4월 3일이라는 날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는 date라는 곳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하는 방식은 통일하면 좋은데요. 연도를 쓰고 대시 월 공사 일 이렇게 8자리로 통일해 보겠습니다. 이 날짜는 이 기록이 생산된 날짜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형은 사진인데요.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타입이라는 게 보이네요. 여기에 사진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컬렉션은 대문으로 미리 해놨는데요. 컬렉션은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템을 등록한 다음에 컬렉션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더블링코어의 15개 항목 중에 일부만 이렇게 등록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 15개를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파이어, 식별번호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A01이라는 번호를 써줍니다. 그리고 add 아이템 하기 전에 밑에 보시면 public featured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public을 체크하게 되면 제 서비스 사이트에 이 기록을 공개한다는 의미이고요. public을 체크하지 않으면 관리자 로그인 했을 때만 이 관리자만 이 기록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공개하고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퍼블릭으로 체크하겠습니다. 피처드를 체크할 경우에는 여러 아이템 중에 대표적으로 꼽을 만한 아이템으로 체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처드에 체크하면 피처드된 대표 아이템들만 노출될 때 그곳에 같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컬렉션은 아직 등록된 것이 없어서 지금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add 아이템을 클릭해서 기록의 정보를 하나 등록했습니다. 대문의 명표와 부적이라는 아이템 하나를 등록했고요. 여기에 아까 이 파일 a01.jpeg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를 눌러서 파일 탭을 보면요, 첨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데모 폴더에 a01.jpeg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파일을 또 선택하고 싶을 때는 add another file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을 등록했으면 save changes를 눌러서 목록과 파일을 같이 등록하게 됩니다. 아이템들 페이지를 다시 보면요, 스퀘어 썸네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 아이템의 더블링코어 메타데이터를 입력하고 파일즈 탭을 눌러서 실제 기록에 해당하는 파일을 등록하게 됩니다. 뷰 퍼블릭 페이지를 누르시면요, 실제 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제목이 나오고 하단에 이 사진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생산자와 생산 날짜, 기록의 유형, 기록의 식별 번호, 그리고 실제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파일을 클릭해서 자세히 볼 수 있고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여러 개 등록하게 됩니다. 아이템 에디트를 눌러서 다른 정보를 또 등록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더블링코어 항목을 등록했는데요. 바로 오른쪽 탭에는 아이템 타입 메타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록이 사진이 아니고 어떤 특수한 기록일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특수한 메타데이터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블링코어는 타이틀 등등 15개 항목인데 그걸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럴 히스토리, 구술 기록일 경우에는 인터뷰어 정보도 입력해야 되고요. 인터뷰를 한 사람, 인터뷰의 정보도 입력해야 되고 어디서 인터뷰를 했는지, 트랜스크립션 문서가 있는지, 구술 음성의 길이는 몇 분 몇 초인지 이런 것들을 등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이템 타입 메타데이터를 탭을 사용하게 됩니다. 웹 기록일 경우에도 특수한 메타데이터 입력할 수 있고요. 태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사진은 대문의 명패와 부적이라는 사진이었는데요. 대문이라고 하는 좋은 태그를 입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패라는 태그도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개 태그를 등록했고 위치 정보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소를 입력해도 되고 어떤 지역명을 입력해도 됩니다. 한성대학교를 입력해 봤더니 검색이 됐습니다. 위치도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 커서를 옮겨가지고 이 포인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포인터를 지우게 되고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한 다음에 지도를 확대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위치 포인터가 생기게 됩니다. 세이브 체인지스 누르면 이 오른쪽에 지오 로케이션이라는 게 생겼고요. 이 사진이 찍힌 위치도 같이 등록이 됩니다. 서비스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사진이 보이고 이 사진이 찍힌 위치가 보입니다. 구글 지도라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위치 정보도 같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위치 정보를 등록하는 다른 방법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구글 지도에 가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라는 곳을 검색해 보고요. 실제 구글 지도에서 더 정확한 위치를 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이곳이 궁금한가요를 클릭하면 위도와 경도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37.58249가 위도, 127점이 경도입니다. 이 정보를 카피하셔서 오메카에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앱에서 이렇게 입력하면 실제 그 위치로 포인터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블링코어에 대해서,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블링코어는 총 15개 항목이라고 했는데요. 제 GitHub 사이트에 가서 더블링코어 링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서지 표준 사이트인데요. 이곳에서는 더블링코어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블링코어의 15가지 항목은 크게 콘텐츠, 내용을 설명하는 이런 메타데이터,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 그리고 인스턴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4가지 메타데이터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더블링 코어의 메타데이터 15개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틀은 제목이고, 크리에이터가 무엇이고, 서브젝트는 자원의 내용적 주제이고, 포맷은 자원의 물리적 표현 형식 및 디지털 표현 형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료를 보시고 이 메타데이터를 상세하게 입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생각이 났는데요. 포맷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메타데이터라서 이게 이 기록은 현재 3MB라고 나오는데요. 규격은 3024 곱하기 4032 픽셀입니다. 저는 규격까지는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JPEG 그리고 3MB 하나 더 쓰면 구체적인 사이즈까지 이렇게 써봤습니다. 방금 입력한 게 엉뚱한 데 쓴 것 같네요. 컨트리뷰터가 아니고 포맷. 이 기록의 포맷을 여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아카이브에 있는 어떤 기록을 내가 쓰고 싶거나 제공할 때, 아니면 내가 내 사이트로 퍼가고 싶을 때 그래도 되는지 저작권 여부에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이 기록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이 더블링 코어의 구조를 보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는 요 곳에서 라이츠라는 곳이 저작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라이츠 정보를 제가 등록해 줄 건데요. 라이츠에 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를 지정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특별한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텍스트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써도 되지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사이트에 가시면 이 저작권을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해 두고 있습니다. 새 탭에서 한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사이트에 가시면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로고가 보이고 안내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CCL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데, 페이지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CCL을 적용하는 방법. 이 부분을 클릭하면 CC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약자인데요. 왼쪽과 같이 이렇게 CC BY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로고가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웹사이트에 실제로 이 박스 있는 박스처럼, 박스 안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코드를 여기에서 카피해서 제 사이트에 붙이면 됩니다. 제가 한번 라이츠 부분에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실 use HTML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HTML 코드를 입력할 때는 use HTML 버튼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소스 코드 버튼을 클릭하고 빈 창에 이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습니다. OK 누르고 Save Changes 하면 실제 사이트에 어떻게 보이냐면, 대문의 명패와 부적 제목이 보이고, 더블링 코어 설명이 보이고, 라이츠 부분에 CC BY 로고와 함께 이렇게 링크가 걸린 텍스트가 보입니다. 이 CC BY 라이선스를 보면 이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서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이템 등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